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좌절을 하는데 마지막 어떤 기대를 좀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 기대까지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는 확 그냥 몰락을 하게 되는데 간밤 아마 여러분들도 파월 풋,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기대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완전히 져버렸어요. 네. 매니저.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파월 의장의 행보를 보면 뭐 단 한 번이라도 금리 인하할 때 언제 금리 인하할 거야 미리 예고한 적은 없잖아요. 네. 사실 또 연준 의장의 입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걸 미리 예고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굉장한 파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힌트를 이제 잘 안 주는데 우리가 그 뉘앙스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파월 의장도 오늘 이제 시카고 경제연합이 이제 초청 그 토론회에서 기자들 질문도 막 받고 이제 했는데 일단 가장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관세에 대한 일단 불편한 심기,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대신에 경기는 또 침체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파월 의장도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연준은 고용을 안정시켜야 되고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때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연준의 스탠스가 굉장히 애매해진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본인도 이제 좀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금리 동선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이제 시사를 좀 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당장 시장 상황에 대해서 뭐 금리 인하를 한다, 뭐 시장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 안 한 건 우리가 역설적으로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상황에서 미국 경제 지금 심각하니까 내가 나선다.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러면 아마 시장이 더 불안해가지고 아마 난리가 날걸요. 그래서 오히려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뭐 가장 원론적인 이제 입장을 얘기를 한 거고 아직까지 우리가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금 뭐 폭탄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다들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오히려 수요가 파괴되면서 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물가가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에 어떤 여파를 좀 줄지는 시간을 조금 더 지나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경제 지표들을 이제 추적을 하면서 향후에 이제 관세의 영향에 따라서 뭐 시장 개입을 하든 금리 인하를 하든 뭐 그런 식의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실 파월 풋을 기대를 했지만 뭐 사실은 실망할 것도 저는 크게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우리가 지난 1기 때를 많이 참조하잖아요. 근데 그때 판이 언제 끝났나? 파월이,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서 그냥 주가가 쭉 올라서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영민 매니저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도 하겠다고 해서 한 건 아니라 해결되고 이렇게 막 하니까 그냥 싹 해버렸죠. 했거죠. 자, 파월의 금리 인하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뭐 당장 우리가 기대했던 6월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이제 내려놓는 게 좋을 수 있는 게 5월은 아니고 일단 맞습니다. 이미 또 금리 인하성 발언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시장은 인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물가는 다시 또 치솟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언론적인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쇼크 상태가 조금 일단락돼야 또 이제 어느 정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시장 달래기성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거의 뭐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금리 인하 발언이나 아니면 시장 달래기성 발언이 나오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보고 있고 또 가뜩이나 지금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든 지금 이제 법을 바꿔서라도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지금 해임시키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 트럼프가 오히려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모든 공을 지금 트럼프에 넘기면서 전체적인 어떤 관세 쇼크가 실질적으로 지금 물가 인상과 미국 경제가 지금 심각한 경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여파 때문에 사실 막판에 또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기대감이 이제 실망거로 바뀌면 당연히 투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우리 인간이 그렇죠. 맞습니다. 가뜩이나 또 이제 엔비디아 이제 수출 제한과 또 거기에다가 또 ASMR 같은 경우는 1분기 수주량이 시장 예상치를 못 미쳤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관세 쇼크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ASML의 어떤 수주 물량도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진짜 이게 관세 쇼크로 인해서 전체적인 어떤 생산량과 수주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숫자로 처음으로 좀 확인된 시점이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4%대 급락이 나와줬고 AMD부터 시작해서 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좀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ASML도 맞습니다. 유럽에서 무너졌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테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이 나와줬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금 최근에 좀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고 결국에 또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어느 정도 좀 이제 관세 쇼크가 조금은 일단락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하나 시장 달리기선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월풋 좀 너무나 실망하지 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 자체가 뭐 그렇게 약간 관심을 받고 싶어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선 사람이 아니고. 요즘에 MBTI가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극E의 성향이라고 하면 파월 회장은 극I의 성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대조되는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ISTJ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자, 오늘 우리는 갈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의 일발도 가야 되고 오늘 또 많은 이슈가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매니저, 이런 가운데 우리의 일발은 어디로 향할까요?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관세 폭탄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실제로 어저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약바이오 약가 인하에 대한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금 호재성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뭐 셀트리온도 안 좋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제가 내용을 좀 이제 깊이 파고들어서 오히려 그냥 아예 미국이 아니라 중국하고 거래하고 있는 기업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중 간에 이제 갈등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중국향 매출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을 오늘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작년 연말에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이거든요. 신약 개발하는 기업으로 이제 최근에 또 주가 흐름이 조금 이제 돋보이는 상승세가 좀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종목을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파스로 유명한 제일약품 광고에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제일약품의 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일약품의 이제 자회사이면서 신약 개발을 이제 중점으로 이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소화기 질환 치료제 이제 자큐보정 요게 이제 세간에 굉장히 좀 뜨거운 관심을 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스파립이라고 하는 이 항암제를 이제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 이것도 이제 표적 항암제 중에 하나인데요. 차세대 이제 이중 표적 항암 신약 이제 후보 물질 이 네스파립을 최근에 이제 미국 FDA에 희귀의약품에 이제 지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네이처셀이라는 기업이 3월 말인가 4월 초인가 미국 FDA에 혁신의약품 지정이 좀 되면서 주가가 그냥 대폭등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희귀의약품에 이제 지정이 좀 되면 향후에 한 7년 이상 이제 독점적인 이제 권리가 이제 보장이 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희귀의약품에 이제 지정된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후보 물질의 어떤 경쟁력을 어느 정도 좀 입증을 좀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발에 이제 성공을 좀 하게 된다면 독점적인 이제 판매 권리까지 이제 보장을 좀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네스파립 항암제에 대한 이제 후보 물질의 이제 가능성을 주목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향 매출 이게 자큐보정이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소화기 질환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류성 식도염 있잖아요. 식도염 치료제. 저도 이제 뭐 먹고 나면은 요새 이제 기력이 좀 딸려가지고 그냥 바로 쓰러지고 막 자고 이러는데 사실 밥 먹고 바로 자면 이 역류성 식도염에 그냥 쥐약이거든요. 아마 우리 성인분들 중에서는 역류성 식도염 뭐 알게 모르게 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건강검진 받고 나오잖아요. 거의 100%에 다 한 줄 넣는 게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라, 밥 먹고 바로 눕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가 바로 이제 자큐보정, 알약 형태로 되어 있는 자큐보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미 해외 여러 국가, 19개 국가에 이제 기술 이전이 좀 기술 수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인도, 멕시코 등의 이제 19개 국가에 이제 수출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해놓은 상태고 가장 결정적으로 중국 쪽에 이제 기술 수출을 좀 해놓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제 중국 소화기 1등 제약회사인 리브조린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계약이 좀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큐보정에 대한 이제 마일스톤을 중국으로부터 유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 음식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또 기름지죠. 네, 전부 튀기고 볶고 기름진 음식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중국이 또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이 중국에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고 역류성 식도염 앓고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쪽에 이제 수출을 하면 그 수출에 대한 이제 로얄티가 향후에 수천억 대, 뭐 한 최소 2천억에서 3천억 대 이상의 로얄티가 이제 기대된다. 이런 이제 분석이 좀 나오면서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아직도 제가 아무리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주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고 얼마 전에 이제 존슨앤존슨이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제 존슨앤존슨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 타격이 연간 기준으로 보면 1% 내외 이 정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빅파마들 특히 유럽에 있는 빅파마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 직접 타격에 이제 충격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지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 이제 관세와 관련된 우려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이제 조금 흘러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구간이 저는 충분히 한번 타점으로 한번 활용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다큐보정 임상 3상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식약처에도 판매 허가를 이제 신청을 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이제 해외 시장 이제 공략을 좀 통해서 매출도 늘어나고 특히 중국 시장에서 이제 로열티 유입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설명 좀 드려볼게요. 어쨌든 지금 우리 시장 특히 어제 오늘 한 이틀 정도는 관세 무풍지대 찾는 게 또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서는 방산, 조선, 원전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또 주가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조금 좀 튀어버렸는데 가격을 제가 그럼 조금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23,500원 정도. 지금 막 대책을 해서 올라간다라고 해서 여러분 따라 붙지 마시고 23,500원 아래에서 접근하는 전략으로 일단 매수 타점 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 이제 29,000원이었거든요. 그 조금 아래 한 27,000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저는 뭐 1, 2주 내에 신고가도 한번 뚫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직전 고점에 매물 저항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지만 오버행에 대한 이제 이슈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뭐 직전 고점은 한번 좀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27,000원 정도 트레이딩 관점의 목표가 한번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9,000원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K뷰티를 좀 봐도 대중 관련주들의 막 시세가 나오는 것처럼 영민 매니저가 이 제약바이오에서도 아이디어를 대중 없냐? 맞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를 찾아봤습니다. 중국에게 지금 자큐보정, 그렇죠? 우리 역류성 식도염 자큐보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마일스톤을 받게 되는 거의 최초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실제로 이제 뭐 나중에 또 대중국도 규제가 더 심해지면 약간 또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의 이제 뷰를 봤을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기기 기업들이 중국이나 브라질, 멕시코 이런 데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이 급등해요. 오히려 더 급등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 개발도 오히려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하나의 또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중국향 제약 온코닉 테라피틱스를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로 갔고요. 준호 매니저와는 이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골프를 칠 때 뭐 치신지겠지만 그 퍼팅할 때 그 라이를 누가 또 그 길을 봐주면은 와 쉽게 좀 넣고 기회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요 트럼프가 직접 참여한 일본과의 미국과 상호가세 협상이 있는데 방위비 얘기 나오고 알래스카 LNG 가스 프로젝트 나오거든요. 아 이게 우리에게 좋은 좀 기회가 되겠는데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미리 보는 사실상 한미 협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호간세 협상이 미리 봐도 왜냐면은 사실 딱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딱 일본과 한국을 겨냥해서 언급을 했었고 사실 조선 MRO도 물론 있지만 사실 조선 같은 경우는 윈윈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MRO라든지 선박 건조 관련된 협력을 하면은 국내 조선사들도 이제 수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일방적으로 도와준다기보다는 결국 미국과 이제 한국 간의 어떤 협력 그리고 윈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 또 그리고 방위비 증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주둔비 증액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주고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엑소모빌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은 이미 좀 사업성이 조금 이제 안 좋다라는 이유로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발을 뺀 사업인데 오히려 일본과 이제 한국의 어떤 투자를 함께 또 국내 기업들의 어떤 참여를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어느 정도 좀 진전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굉장히
기뻐하며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장 동맹국들 중심으로 협상을 먼저 하는 국가에게 큰 이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언급도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이제 최선의 제안을 들고 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음 주 20일 G20 회담에서 실제로 장관 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서 우리가 조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윈윈이지만 특히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할 것인지 그 사업에,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어느 정도로 그 사업에 참여를 할 것인지 투자를 할 것인지가 가장 이 관세 인하와 또 그리고 방위비 증액을 조금 완화시키는 가장 핵심 우리가 내주는 거니까 협상 카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사실 뭐 철강 관세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스틸과 관광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시세가 들어왔던 것도 오히려 이 관세 쇼크의 무풍지대로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당장 다음 주 20일 날 G20 회담에서 스콧 베세트 재무장관과 또 이제 최상묵 부총리가 지금 만나서 거기서 이제 협상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본도 우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가 지금 사실상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 부분이 가장 협상 카드로 보고 있고, 스콧 베센트도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이 한국의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고 이미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지금 일주일 동안 준비를 잘 해서 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도 일본과 같이 어느 정도 이 관세 쇼크와 면제 대상에서 일단은 철강과 또 이제 알루미늄 관련해서는 관세를 좀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알루미늄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또 부분적으로 충분히 관세 면제나 유예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많이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일본도 자기네가 하는 거죠. 자기네가 주겠다. 이 알래스카 가스 프로젝트 주겠다라고 하고 방위비를 깎을 텐데 이제 그게 잘 됐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패턴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막대한 알래스카 LNG 가스 프로젝트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일본이 그렇게 했다는 조건하에. 두 분의 전문가한테 관련주 하나씩 볼까요? 이제 한다고 치면 이제 됐다. 우리도 뛰어든다. 어느 거 있습니까? LNG 프로젝트 중에서. 관련주 너무 뻔한데 뭐 넥스틸, 휴스틸, 뭐 관광 관련된 관광은 종목들이 일단 빼고 갈까요? 그 종목들 빼면은 뭐 사실 한국가스공사나 뭐 한국전력 혹은 뭐 GNC 에너지나 아니면 S&T 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같이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은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얘기를 했을 때 어쨌든 관광 관련된 종목들을 가장 좀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이제 품목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특히 넥스딜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 또 공장까지 또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이제 가장 좀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양철관이 사실은 좀 대장주로 가장 좀 세게 올라가긴 하는데, 뭐 저는 오히려 이제 넥스틸이 가장 조금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뭐 다만 이게 아직까지 실제로 뭐 트럼프 대통령 죽기 전에 사업이 실현이 될지도 뭐 불확실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면 정권 바뀌고 나면 이게 사업의 연속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은 뭐 협상에 가장 좀 중요한 카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넥스틸이 가장 좀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모릅니다만 하여간 일본도 지금 나온 시나리오는 방위비 깎기 위해서 뛰어들 것 같아요.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 근데 그걸 보고 다음 주에 우리도 협상을 하고, 그럼 우리도 일본이 얼만큼 뛰어드느냐 보고 뛰어들 텐데, 준호 매니저는 왜 안 물어보느냐 하시겠지만은 조금 있다가 일발로. 일발 외에 또 일발 외에 하나 또 있어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발로도 준비를 했고 관광 스틸이 수혜를 받겠지만 일기 때 트럼프 정부 일기 때 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수주를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하나테크인의 원래 계열사였었는데 한택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도 하고 극전 탱크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열 화상 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미 알래스카 프로젝트 1기 때 8천억 달러의 그 수주를 이미 받은 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이번에 2기 때는 당연히 또 참여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테크인이 삼성테크인으로 넘어가긴 했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설비 사업 같은 경우를 담당했던 기업이 한택이어서 분사해서 설립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1기 때도 이미 참여했던 이력이 있어서 2기 때도 충분히 좀 참여할 가능성,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LNG 프로젝트에 숨겨져 있는 수혜주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협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약 한 30-40분 전에 직접 협상에 참여해가지고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바로 또 SNS에다가 올렸거든요. 자기가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우선 협상 대상국 한 5개에서 7개 국가 중에 협상이 가장 매끄럽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냥 버선발로 뛰어가가지고 가장 먼저 정상회담 했고 방위비도 2배 올려주겠다라는 걸 일본이 먼저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협상이 가장 매끄럽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원스톱 패키지로 그냥 협상안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가장 잘 하는 나라가 아마 일본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의 모범 사례가 만들어지면 아마 다른 나라와의 협상도 좀 더 속도감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도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엔비디아도 뒤통수 때리고 현대차도 뒤통수 때리고 누가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 패키지가 잘 만들어져서 모범 사례가 공개가 좀 되면 오히려 이제 시장의 그런 이제 불신을 조금 상쇄시킬 수 있는 재료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로 삼아서 우리나라도 어쨌든 지금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지금 방미 일정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지금 회담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민 매니저는 일본 체결되고 우리 체결되면 오히려 그 자체가 또 약간 매크로적으로도 증시에 또 호재가 될 수 있다. 앞서 우리 이제 유튜브에서 파월풋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파월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YS킴님, 만물 박사님이 지금까지 봐도 파월은 항상 금리 관련해선 지표 기준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시죠 라고 했고요. 비타민님도 다른 비타님은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안 끝나기 때문에 불안금리가 커져요라고 했지만은요. 우리 비타민님, 만물 박사님이 파월 전문가신 것 같아요. 원래 성격이 이렇다 하고 제가 이제 앞서 MBTI 할 때 D는 모르겠는데요. I는 맞고 S까진 맞아요. 이게 자기가 막 직관으로 하지는 않고 하나하나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IS. D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파월의 이야기까지 했고 정책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영민 매니저. 우리가 AI 솔루션도 쫓아갔는데 그제 지금 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을 또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디지털 헬스케어의 진심이고 정권 잡으면 바로 원격 진료하겠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또 한번 들썩였어요. 네, 뭐 싱크탱크에 500명이 넘게 참여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 500명 중에 또 관계 있는 기업들을 막 찾아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정책 모멘텀이 조금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어제 오늘은 가장 좀 큰 이슈가 이 AI 홈닥터 원격 진료 합법화에 대한 이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한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조금 빨리 또 터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작년에 이제 뭐 의대 정원 문제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하고 의료계하고 굉장히 이제 좀 심각한 갈등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좀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원격 진료 도입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지지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것도 도입한다라고 하면 또 의료계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정책이 훨씬 더 좀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거예요. 논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정책에 대한 이제 아젠다는 훨씬 더 강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터뜨렸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저는 이제 제안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민주화 이후에 역대 어떤 대선을 보더라도 여야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우리가 잘한다, 우리가 더 투자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던 게 AI 말고 또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로 지금 시대 정신을 제가 반영한다라고까지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대선에서 21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경제 공약은 AI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당에서든 야당에서든 무조건 이 AI에 대한 어떤 정책 이슈, 특히 중도층을 이제 또 포섭을 하기 위해서는 이 AI와 관련된 명확한 이제 그림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이제 원격 진료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케어랩스라든지 인성정보라든지 비트컴퓨터 사실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 익숙하실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팬데믹 때 이런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가 한시적으로 또 허용이 좀 됐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AI 산업 전반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 솔루션 기업들과 요 기업들은 조금은 이제 좀 결이 다른 게 약간
약간은 좀 테마성으로 지금은 그렇죠. 좀 움직이고 있는 성향이 조금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변동성이 조금 이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 지금 딱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원격 진료도 중요하지만 사실 의료 산업 전반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의료 산업 체계의 근간을 AI로 바꾸는 거. 우리가 이걸 보통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원격 진료 플러스 의료 AI 의료기기 기업들이 저는 훨씬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딥노이드나 뷰노나 루닉과 같은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매출 찍히는. 네, 오히려 빠르게 매출이 좀 찍힐 수 있고 흑자 전환을 지금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딥노이드나 뷰노 그리고 또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이제 개막하는 미국 아마케에도 또 참여를 해서 바이오 마커에 대한 임상 결과까지 이제 공개가 좀 될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AI와 의료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트레이딩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 저는 시세가 지금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시세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 안 움직이는 루닛, 딥노이드, 뷰노 이런 AI 의료기기 종목들이 저는 강하게 수급이 한번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준호 매니저, 지금 영민 매니저는 이것도 역시 뭐 MBT의 성격 따라가는 거죠. 변동성, 시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성정보 케어 없어가지고 이제 트레이딩 하는 거지만 이제 크게 보면 뭐 뷰노, 루닉 같은 범 의료 AI로 가라. 준호 매니저는 어때요? 지금 어제 원격 진료 나오고 지금 여기저기서 오늘 뭐 투자 카페 봐도 이 비대면 진료 이야기 막 보고서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1000억 밑에 쪽은 엄청난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변동성을 즐기시는 분들은 좋을 수 있어도 사실 이제 웬만한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다 1000억 미만이다 보니까 변동성도 클 뿐더러 사실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발언 한마디에 지금 섹터가 계속 그 AI 안에서 뒤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언이 나오고 시세가 분출된 다음에 쫓아가기보다는 결국 AI 안에서 순환매가 돈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게 뭐 휴머노id 로봇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또 드론 쪽, 앞으로 현대전은 드론이라는 말을 일론 머스크와 똑같이 이재명 후보가 발언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드론 쪽 그리고서 AI 쪽에서 실제로 AI 솔루션과 AI 원격 의료기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핵심 공약을 결국 AI 기본 사회로 바꾼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AI가 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미래 트렌드를 좀 선점해서 우리가 진입해 있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근데 다만 트레이닝 관점으로 자신 있고 또 그리고 약간의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은 1000억 미만의 어떤 변동성 큰 종목들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변동이 너무 클 수 있다. 최근에 코나이나 또 이제 기본 그 소득 관련된 종목들이 하한가 들어갔던 종목들을 봤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파민을 즐기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막 상한가가 나오니까 가시되 또 이제 준호 매니저는 그 다음에 미리 좀 가서 맞습니다. AI 내에서 분명히 또 이야기해 줄 테니까 맞아요. 가 있는 또 그런 전략도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자, 이 이야기는 오히려 좀 이게 희망을 좀 줘야 되나? 미중 관계인데요. 영민 매니저. 티격태격은 분명히 했어요. 어제 좀 리뷰하면 245% 매기니까 웃기는 일이다, 뭐 코미디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이 이런 말을 또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협상을 고려할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뭔가 던진 거죠? 맞습니다. 던진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갈등이 끝까지 가야 이게 협상이 된다니까요. 어제 사실 245% 이거는 진짜 웃기는 일이죠. 진짜 코미디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또 뭐 모든 품목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늘하고 주사기, 바늘하고 이제 중국산 바늘하고 주사기에다가 245% 관세 매기겠다라는 게 이제 리스트가 공개가 돼버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정말 웃기는 일이다라는 이제 반응을 했고 실제로 저도 웃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이제 방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큰 변화가 좀 있는 게 웃기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중국을 존중하는 협상 대표자를 임명한다면 협상 테이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중국이 발표를 했어요. 이건 누구를 지목한 거냐면 부통령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 촌놈이란 발언을 해가지고 이래서 지금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존중을 표하는 사람으로 사실상 이제 협상의 대표자를 이제 바꾼다라고 하면 협상에 이제 물꼬를 틀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저께 중국 쪽에서 3가지 조건을 딱 내걸었어요.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욕적인 이제 발언을 하지 않는
그걸 이제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을 보다 일관되게 유지하라. 이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침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도대체 뭘로 협상을 하자는 거냐 이런 대응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대만 문제. 요 대만 문제 자꾸 이제 우리 협상에 끼워 넣지 마라. 요 세 가지 조건만 완성되면 언제든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어떤 줄다리기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시진핑 주석은 네가 해라 약간 이러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만 어느 정도 좀 완성이 좀 되고 알게 모르게 저는 이제 미국의 이제 부통령이 뭐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유화적인 말을 한번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 멘트 하나가 이제 협상에 이제 물꼬를 틀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점점 더 이제 중국과의 협상의 이제 시계는 조금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오히려 엔비디아 막 티격태격한 게 이게 오히려 협상의 물꼬를 좀 틀 수 있다라는 좀 역발상적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준호 매니저 이제 트럼프한테 또 공이 넘어간 것 같아요. 중국이 이 정도 했거든요. 트럼프가 이걸 받을까요? 아니면은 웃기지 마 또 이거 걷어차. 트럼프도 우회적으로 시진핑과 대화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했었고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뭐 시진핑이 어느 정도 협상을 하고 싶은데 그 방식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언급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화해를 하고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세율을 더 올린다고 하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미친 영향이 제한적인 게 사실상 245% 얘기 나와도 어제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오히려 반등이 나와줬는데 이제 파월 풋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려감으로 바뀌면서 밀렸던 거지 245%에는 시장에 미친 영향은 그냥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100%가 넘어간 순간부터는 서로 교역을 그냥 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아무 이제 의미가 없고요. 그때부터는 중국도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이번에 약간의 좀 대화의 어떤 여지를 열어놨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원래 극단으로 치닫았을 때가 결국에 가장 이제 합의가 도출이 될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제 시장의 어떤 하락 부분 또 하락의 어떤 막바지에 거의 다 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JD 벤츠가 약간 좀 사과 같은 거 좀 하고 협상자로 스캇 베센트를 보내면은 진짜 그 사람 온화하고 좋잖아요. 이러면 좀 이게 너무 우리가 희망회로인가? 너무 희망을 돌리는 거예요? 사실 이제 직접 보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책임자로. 책임자로 임명을 하는 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스캇 베센트가 지금 중국에 넘어간다 이러면 시장이 진짜 대폭등할 재료죠. 왜냐하면 진짜 미국이 완전 숙이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항상 일기 때도 그림을 보면 중국의 뭐 외교부장이라든지 뭐 상무부 장관이라든지 워싱턴을 먼저 갔었어요. 그래서 그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깔아주는 역할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부통령이 아까 촌놈 발언 그게 우리가 그때도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말을 좀 주워 담는 그런 멘트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뭐 더불어서 엔비디아 얘기도 조금 해드리면 사실 이제 어제 엔비디아 H20 칩 통제에 대한 이제 부분들 이게 엄밀히 따지면 미국 행정부가 라이센스를 주면 또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미국 입장에서는 요걸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지만 어쨌든 협상의 카드로 이제 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미국 언론에서 이제 보도 나온 걸 보면 엔비디아가 볼모로 잡혀 있긴 합니다만 H20이나 H22든 뭐가 됐든 간에 중국에 이제 칩 수출하는 걸 이걸 또 하나의 이제 카드로 또 미국이 이제 좀 쥐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엔비디아 주가도 협상에 이제 물꼬만 트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은 막 간밤에 파월풋 없어서 실망하고 어떡하냐 하는데 왜 일발에서 자꾸만 그런 희망을 주려고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희도 이제 몇 가지 본 게 어제 위안화 강세가 나왔고요. 이 중국도 우리도 지금 간밤에 원달러 환율이요. 준호 매니저 1,417원까지 좀 원화 강세로 돌아섰거든요. 이렇다면 오늘 우리 K 증시가 막 큰 걱정하고 그러니까 뭐 될 수도 있겠지만요. 야간 선물도 덜 빠졌어요. 맞습니다. 어제 사실 엔비디아 7% 급락은 이미 우리 주가에는 반영이 선반영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 원화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이제 국내 증시가 그래도 뉴욕 증시 대비해서 어떤 이제 약간의 기분 좋은 디커플링이 나와주고 있다. 어제만 좀 이제 우리 기대가 우려로 바뀌면서 먼저 밀렸던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도 장 초반에는 뉴욕 증시 여파로 추가락이 났기 때문에 개파락 출발하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또 이제 새로운 인물에 대한 또 기대감 또 그리고 우리 자체적인 어떤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이 그래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잘 버텨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미 또 우리는 2021년부터 추세 하락이 나와졌던 상태이다 보니까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에서 가파른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미 트럼프 당선과 동시부터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선 조정이 받아졌다. 그래서 약간의 이 관세 쇼크가 조금만 완화만 돼도 우리 국장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많은 모멘텀을 좀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선물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오히려 약간의 어떤 하락 출발은 하겠지만 저가 매수도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지금 역외 환율 여러분 1,420원도 깨졌습니다. 이게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거든요. 중국한테 원하는 게 트럼프가 위안화 강세잖아요. 이것만 해주면 또 이것도 물꼬가 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도 그동안 너무 팔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환율이 이 정도로 떨어져 준다면?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게 관세 전쟁이 통화 전쟁으로 번질까 봐 이걸 굉장히 미국 쪽에서도 이걸 가장 좀 우려하고 있거든요. 무력화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위안화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이제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은 안 보이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엑소더스 우려가 있었잖아요. 미국 채권이든 주식이든 다 팔고 튀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이제 지난주에 정점을 이제 통과를 좀 했다면 사실 미국 내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가 이제 관건인데 일단은 유럽으로 가는 게 가장 명확하고요. 신흥국 쪽에서는 그래도 대만보다는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워낙 강세 흐름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협상의 이제 진전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빠를 수 있고 뭐 이런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원화가 지금 강세로 전환이 좀 됐다라는 건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제 이런 투매가 좀 진정될 수 있는 지금 4월 달에만 외국인들이 거의 10조 가까이 팔았잖아요. 8개월 연속 순매도 돼요. 지금 뭐 역대급의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이제 외국인들 투매를 진정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디 4월에 남은 2주 동안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도 순매도면 지금 8개월 연속 순매도기도 하거든요. 원화 강세 오늘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지켜보시고요. 리뷰 좀 가볼게요. 준호 매니저, S&T 다이나믹스 가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K2 전차 관련해서 이제 변속기를 공급하는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다. 그래서 엔진 자체는 현대인프라코어고 그 변속기는 S&T 다이나믹스가 담당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이제 그 전에는 독일산 엔진과 변속기를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수출국이 수출 승인을 안 해주면은 우리가 수출을 할 수가 없고 규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독일에서는 그 변속기와 엔진을 수출 규제를 걸어서 우리가 중동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그 독일 변속기와 엔진이 들어간 K2 전차는 수출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K2미 관련해서 K2M이라고 또 이제 미들 이스트 중동을 겨냥해서 이제 K2 전차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HD현대 인프라코어의 디젤 엔진과 그리고 S&T 다이내믹스의 변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중동 수출의 어떤 길이 열렸다라는 기대감이 최근에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동 쪽에는 이제 K2B를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수주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국산화에 이제 성공해 놨기 때문에 이제 독일의 어떤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 전역으로 이제 확대 그 수출의 어떤 수주의 확대의 길이 열렸다라는 기대감과 또 방사는 또 사실상 이제 관세의 약간 무풍지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S&T 다이맥스의 좀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의 어떤 돌파는 좀 시간 문제다라는 관점에서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이 37,000원 정도 부근 때였는데요. 4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 다이나믹스 엔진입니다. 그렇죠? 네, 변속기. 맞습니다. 변속기에 들어가는 엔진 이런 무기에. 영민 매니저는 오스코텍을 갈 건데 지금 때마침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꿈블리님이 매지온 분석 부탁드린다고 해서 오스코텍 갔다가 매지온까지 갈까요? 오스코텍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호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못 움직이는 건 저는 뭐 시장 핑계를 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존슨앤존슨이 엊그제 실적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좀 주목하는 게 랭라자하고 리브리반테 병용요법의 매출이 1분기에만 이미 1억 4천만 불 정도 찍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이 넘는 거예요. 그래 사실은 이제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미 1분기에만 2천억 넘는 이제 매출이 나왔다라는 거
최근에 매출 7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이 이제 받는 로얄티에 대한 부분들이 진짜 기존에 존슨앤존슨이 추정했던 그림대로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스코텍은 최근에 가장 좀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제노스코의 상장 거래소에서 미승인했단 말이에요. 악재가 해소가 됐는데 주가가 못 간다는 거는 뭐 시장 핑계를 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란한 상황만 해결이 되면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오스코텍도 마찬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호재성 이슈들이 분명히 주가에 이제 반영될 수 있고 관세 충격에서도 완전히 좀 자유로운 관세 무풍지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는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다. 뭐 3만 한 7, 8천 원 이상까지도 저는 단기간에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데나페인 이제 폰탄 수술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도 이제 잘 버티다가 어제 그제 한 이틀 동안에 주가 조정이 좀 진행이 좀 됐거든요. 근데 뭐 사실 눌림목 조정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오늘도 제가 온코닉 테라피틱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관세 우려가 터지기 전에는 희귀 질환에 대한 이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폰탄 수술 치료제 유데나필도 희귀 질환 치료제고 임상 3상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딱 저점 찍고 이제 반등을 하면은 다시 이제 빠르게 추세가 좀 회복될 수 있다.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1차 상승하고 한 번 정도 조정받은 이제 눌림목 조정이니까 이제 4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이제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위치다. 저는 뭐 메지온 오늘 딱 신규 접근도 충분히 좀 괜찮은 위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메지온 그리고 오스코텍까지도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이제 오스코텍의 그 제네스코 상장, 쪼개기 상장 뭐 논란 관련해서 이제 거래소와 지금 막 또 진실 공방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저희도 말하기가 그러니까 뉴스를 좀 보시면 아직 모르죠. 누가 이걸 뭐 부추겼는지 하려고 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스코텍까지 봤고요. 준호 매니저 오늘의 일발 가야 됩니다. 네, 일단 뭐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서 일본 갔다 우리 오죠. 네, 맞습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에서 그래도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 한 종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철관이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으로 들고 와 봤는데 관관 제조 기업이고요. 또 청양가스 송유관에 들어가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알래스카 프로젝트에는 수십만 톤의 관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내 관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동양철관은 미국 현지의 넥스틸과 휴스틸과 세아제관처럼 미국 현지에 생산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관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고 했을 때 국내에서 생산해서 북미양 매출이 큰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동양철관이 가장 큰 또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좀 가볍게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G20 회담에서 스캇 베스트 재무장관과 또 그리고 이제 최상무 또 이제 부총리가 거기 그 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이미 또 이제 일본과 또 미국 간의 어떤 이제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알래스카 또 프로젝트 관련해서 가장 우리가 협상용 카드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캇 베센트도 알래스카 석유 철역가스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협상용 카드로 지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최나무 산업부 2차관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한국의 어떤 대미 관세 협상 패키지 중에 하나이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를 실적인 카드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협상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그냥 알래스카 프로젝트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대표 기업이 또 동양철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기대감이 높고요. 또 대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 오히려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고 이 부분 기업별로 관세 면제 혜택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에 동양철관 탑픽으로 두고 봤습니다. 네. 가긴 가겠죠, 우리. 네, 맞습니다. 뭐, 참여할 수밖에 없죠.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도 그리고 차기 일본도. 대권 주자가 누가 되든 간에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도 지난번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했을 때도 거기서 이제 협상을 통해서 앞으로 또 참여 의사가 있다는 것을 직접 밝혔기 때문에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위비를 깎기 위해서는 뭐 뛰어들어야죠. 울며 겨자 먹기 식이라도 뭐라도 해야죠. 네, 맞습니다. 자, 동양철관 오늘의 일발이었고 가격 조작은요? 시간에서 어저께 살짝 조정이 나와줘서 좀 이제 1,730원으로 살짝 깔아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30원을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0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1,47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발 장전입니다. 영민 매니저는 온코닉 테라피틱스 제약바이오 중에서 대중국향이다. 여기 특징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는 동양철관, 지금 일본에서도 진행되고 일본과 그다음 우리입니다. 알래스카 LNG 가스 프로젝트의 관련주였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